자, 안녕하세요. 자, 랜드프로 8회 모의고사 해설 시작합니다. 자, 25번 지방세 기본법이네요. 자, 납세자. 항상 납세자는 특별징수무자를 포함한다. 옳은 지문.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 특별징수무자는 제외합니다. 납세자는 전부 포함한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특별징수무자를 제외한다.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2번은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3번은 상속세가 아닙니다. 증여세가 아니에요.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즉 취득세 제척기간을 물어보죠. 그럼 취득세는 원칙은 5년, 무신고하면 7년인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무신고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 이 15년은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네요. 이거는 상속세, 증여를 묻는 지문이 아니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제척기간을 물어보는 지문이므로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5년이 아니라 10년. 자, 4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를 목적으로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지죠? 원칙은 5년. 근데 괄호가 뭐예요? 괄호가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물어보니까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국세를 물어보면 몇 년이에요? 5억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10년. 소멸시효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국세나 지방세나 모두 필수 절차다. 심사나 심판 청구를 하나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이 됐네요. 자, 그 다음 26번. 자,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자, 재산세와 뭐가 부딪힌다? 저당권이 부딪히면 우리가 항상 재산에 부과된 세금 출제되는 거 4개.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가 결정하는 거니까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정부가 결정하는 도세는 피담보된 채권에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한다. 그래서 재산세 무조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리고 니은. 자, 니은은 뭐다? 이번에는 종부세와 전세권이 부딪히죠. 자, 종부세도 정부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다. 오. 자, 그 다음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뭐가 우선해요? 빠른 것. 즉 취득세 신고일과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과 비교해서 빠른 것을 우선한다. 그럼 디귿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일이죠? 그럼 저당권이 전에 왔나요? 후에 왔나요? 후! 그럼 뭐가 빠른 거야? 취득세가 빠르죠. 그래서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틀렸네요.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틀려요. 단 이 지문이 후가 아니라 전이라면 옳은 지문. 후에 저당권이 왔으니까 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리을. 이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강제집행비용, 체납처분비 이런 것들은 세금보다 항상 국세에 우선한다. 오. 그 다음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그럼 조세채권 상호간에도 우선순 순서가 있죠? 반보가 우선한다. 반보 밑에 압류가 우선한다. 그 다음 교부, 청구 1순위가 담보예요.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 청구 순서대로.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봐? 담보와 압류가 경합을 벌이죠? 그래서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반대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즉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옳은 지문은 니은과 리을 두 개네요. 필수예요. 26번, 25번, 2번 시험에요. 필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자, 고급주택. 자, 구체적으로 개정법이죠. 고급주택.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고급주택이잖아요. 다 9억이 붙어. 다 9억이 붙는데 어디에만 안 붙는다?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수영장은 9억 원 초과할 때만 고급주택이다. 틀리죠? 그래서 가액과 무관하게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수영장은 9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9억을 지워야죠. 그래도 27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억 초과는 실질거래가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따진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 국세에서는 가격 갖고 따지죠. 고가주택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9억 여부는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 9억 초과. 그 다음 국세에서는 가격 갖고 따지죠. 국세에서는 임대업에서 9억 초과. 양도소득세에서 9억 초과 임대는 기준시가를 갖고 따진다. 9억 여부. 그리고 양도는 팔았죠. 실질 거래가액을 갖고 9억 초과를 따져요. 이렇게 세목별로. 이건 지방세. 고급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연면적 조건, 대지면적 조건, 시설 기준, 시가 표준의 기준이고, 임대업에서 9억 여부는 기준시가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 거래가액이다. 9억 초과는 동일하대. 앞부분 달라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28번도 이번에 개정법이죠. 주택이잖아. 유상. 그럼 유상은 중과하죠. 2개. 2개는 2배로 중과하고 3개 이상은 4배로 중과한다. 그럼 물어보는 거는 뭐를 물어봐? 몇 배짜리를 물어본다. 100분의 200을 합한 2배짜리를 물어보네요. 2배짜리. 그럼 1번.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되면 몇 프로로 간다? 1에서 3%. 일반 주택이니까 1에서 3%. 그 다음 조정지역이네.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는 2배로 갑니다.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2배를 합한 2번이네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3개는 4배로 갑니다. 4배를 합한. 그리고 4번 조정대상 지역의 4개. 이 4개는 뭐다? 지역과 관계없이 4개 이상은 무조건 4배짜리예요. 그리고 법인도 무조건 4배입니다. 그럼 여기서 2배를 물어보므로 28번의 답은 2번이네요. 조정대상 지역 2배. 자, 그 다음 29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29번은 뭐다? 취득세 전체 문제네요. 29번 옳은 것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보로 취득하면 매회. 그러나 과로가 중요하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다. 계약금은 돈이 나간 거죠? 계약금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되니까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 다음 2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은 비과세다. 근데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이어받으면 당연히 부과한다. 과세한다. 빗자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리고 3번은 신고로에 따라 검증된 거래죠. 포인트는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 큰 경우 하면 안 돼요. 확인된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 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쓰네요. 그럼 답이 3번.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정비법에서 건축한 주택이다. 이런 거는 공법 용어를 안 씁니다. 건축한 주택은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어떤 용어로 출발한다? 준공, 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공법 용어 안 써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준공으로 시작해서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5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네. 분양권을 취득했네요. 공급가액은 5억이고 실제 지급한 금액은 4억이다. 그럼 나중에 취득세 계산할 때는 4억을 갖고 계산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관계없이 벌써 틀렸죠? 관계 있습니다. 분양가 공급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자, 그 다음 30번은 등록면허세는 항상 전체 문제입니다. 1번 같은 등록. 같은 등록. 야,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등기소가 지자체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걸쳐 있잖아. 근데 같은 등록이니까 한 곳이 납세지다. 그럼 등기소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뭐에 속지 말자? 부동산 소재지에 속지 말자. 등록관청 소재지.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다? 대도시 법인 등기는 자, 갈고 닦은 실력,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한다. 단 중과 제외업종,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면 안 되죠. 은행업, 금융업. 근데 이런 애는 중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로 한다. 3배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 그 등기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없다. 그러니까 표준세율 있다 그러면 3배로 바뀝니다. 자, 무덤. 취득세는 2%로 과세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항상 표준세율은 50%, 단 등록면허세는 모든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만 50%. 그리고 5번 등록면허세는 뭐다? 설정, 변경, 소멸, 앤드 공부, 명의자를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1번. 자, 31번. 자, 31번은 뭐를 물어보는지 재산세. 갑은 21년 5월 25일자로 을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갑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 갑은 뭐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뭐다? 6월 1일 맞네요. 그래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6월 1일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날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기산일은 6월 1일이다. 이거를 길게 어떻게도 얘기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과세 기준일이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5년 날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에 안 했다면 실질 소유자를 매수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로 이 지문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 신고를 하라, 실질 소유자를. 그래서 사유 발생일 내에 속지 말자. 그리고 3번은 개정법에 올해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 아니라 9억 이하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0.05를 인하시켰어요. 0.05에서 0.35. 자, 1세대 1주택 and 공시가격 9억 이하. 9억 이하는 이렇게 인하시켰다. 그럼 3번 이해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가나요? 다주택자는 0.1에서 0.4 4단계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갈 때나 다주택자는 2에. 그래서 2에서 0.05를 인하시켰어요. 1주택자만. 자, 그 다음 4번은 천초가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20만 원 이하네. 그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7월 16일 2분의 1, 2분의 1 틀렸네요. 20만 원 초과일 때가 2분의 1, 2분의 1, 7월, 9월. 20만 원 이하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그래서 31번의 답은 5번이네요. 20만 원 이하와 초과를 헷갈리지 말자. 자, 32번. 재산세 전체 문제네. 자, 1번. 언제 잔금이 끝나나요? 10월 30일. 10월 30일이 어떤 날이에요? 공인중개사 30일에 시험 보는 날이네요. 절대 이날은 학원 나오면 안 돼요. 수험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10월 30일, 그럼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였다? 매도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다 틀렸다. 항상 토지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은 토지건물을 합쳐서 따로 갑니다. 주택은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 간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범위에 무조건 주택은 제외된다.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죠? 한동은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틀렸네. 이거는 한동이 아니라 1구 지문입니다. 1구 and 50% 이상 and 주택으로 본다. 한동과 1구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한동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거는 1구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주택의 부속 토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배? 10배. 10배는 뭐의 10배다? 바닥면적. 연면적에 속으면 안 돼요. 바닥면적은 열받아요. 10배. 그 다음 5번도 개정법이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재산세든 종부세든 올해부터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물납과 분납도 필수죠. 이번 시험에 1번. 자, 250 초과 요건이죠. and 2개월. and 일부. 그러나 종부세를 물어보면 6개월이에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2개월이다. 자, 그 다음 2번. 1천 초과. 신청을 받아 물납 허가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가 아니다. 재산세는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 국내에 속지 말자. 국내는 종부세 지문이에요. 단 종부세는 물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과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자, 3번. 물납을 하려면 신청해야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나 분납은 10일을 안 써요.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물납은 10일 전. 그리고 물납은 항상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12월 말 하면 안 돼요. 항상 현재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그리고 5번 물납을 신청했다.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변경 신청해야죠. 그래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34번 종부세.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필수예요, 필수. 1번 1세대 1주택 과세 표준이네.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을 물어봐. 납세무자별로 공식 법 바뀌었죠? 11억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일까요? 95%. 그럼 여기에서는 뭐다? 원래는 뭐다? 얼마를 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합니다.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은 다주택자는 6억을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적어놓은 거예요. 시험은 5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후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물어볼 때 95. 결국 11억을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개정법. 그 11억은 어떻게 나눈다? 5억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한 금액에 12 이렇게 분산시킬 줄 알아야 돼요. 1번. 그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80%, 90% 하면 안 돼요. 자, 나왔다. 3번. 60세 이상은 얼마를 공제하나요? 나이에 따라 20, 30, 40. 그럼 기간별 공제는 몇 프로예요?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20, 40, 50.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2, 3, 4.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5년 단위에 따라 2, 4, 5 구분을 확실히 하게 돼요. 자, 4번. 4번이네. 그러니까 뭐야? 5년 이상 연령별 공제네. 20, 30은 없어요. 40, 5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3번, 4번 개정법이에요.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자.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 2, 3, 4, 30이 없다고요. 자, 5번은 맞잖아요. 자, 그럼 문제가 단독 소유자죠? 그럼 공동 소유자는 어떻게 하느냐? 신청하면 돼. 원래 공동 소유자는 개인별로 6억을 공제받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11억을 공제받는 게 유리해. 그러면 공동 명의자도 신청하면 돼. 그럼 신청하면 단독 명의자와 똑같이 얼마? 11억을 공제하고 그 다음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단독소유 1세대 1주택. 포인트가 뭐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반드시 뭐다? 피가 붙어야 됩니다. 소급 적용하겠다. 5년 따질 때 상속이니까. 그래서 종부세에서 상속이 나오면 무조건 피가 붙어야 된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자, 거주자. 자, 그건 국외 거를 팔든 국외 거를 팔든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거주자가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이 붙어야 됩니다. 4년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데 이제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있다.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면 우리가 몰라.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납세지가 나오죠? 항상 거주자는 주소가 있잖아. 거주자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비거주자가 팔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주소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소재지 등으로 간다. 이렇게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가 팔았다. 주소지를 쓸 수가 없어요. 소재지 등이다. 자, 1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국내 거를 팔았으니까 국내법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틀렸네. 그럼 비거주자가 빗자가 들어가네.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그럼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2번은 뭐를 물어봐? 납세지를 물어보잖아. 그럼 비거주자가 국내 걸 팔았을 때는 있다. 어디로 간다?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지 틀렸네. 국외 주소지 쓸 수가 없죠. 부동산 소재지이다. 자, 3번.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네.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 의무자. 그럼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아줘? 납세 의무가 없다. 왜 없어? 우리가 몰라. 있다, 틀려. 없다. 자, 4번.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네. 뭐를 물어봐? 납세지.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았으니까 어디도 들어가?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죠. 왜 틀렸어요? 국외가 국내로 고쳐야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팔면은 국내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국외로 갈 일이 없다. 잠깐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자, 5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5번이에요.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이상.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36번. 뭐를 물어본다?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 여러분들이 기초네요. 기억. 보류지. 보류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X.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이번에 신설된 게 신탁수익권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O. 자, 이혼 재산 분할은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 아니잖아요. 위자료가 양도예요. 자, 그 다음 이축권도 뭐다? 함께 가야 돼. 함께 별도로 가면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업자가 팔았잖아. 신축한 다가구 주택 계속적 반복적으로 파는 거죠.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X. 자, 나왔네. 위자료. 뭐를 이전시켜서? 비상장 주식. 양도세 대상이죠. 그러나 차량을 이전시키면 안 돼요. 기계를 이전시키면 안 돼. 열거된 거를 이전해야 양도입니다. 그다음 위자료는 네 글자로 뭘로 본다? 대물 변제로 보아 양도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헷갈리면 안 돼. 그다음 아닌 것. 아닌 거네요. 그럼 아닌 거는 몇 번이다?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리을, 미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 37번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1세대 1주택. 단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아니네요. 뭐랑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팔아먹을 때 2년 보유만 하면 돼.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팔아먹는 주택은 2년 실거주해야 돼요? 아니다. 자, 농어촌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다.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그럼 뒤에 따라다니는 지문은 하나로 보아. 본다. 다만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3년 이내면 틀려요. 요건 5년. 5 귀농하자. 그래서 3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귀농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 요건을 물어본다. 나머지는 다 맞네. 2번은 뭐다? 동거복령. 요건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0년 이내. 항상 먼저. 그럼 뒤에 따라다니는 지문은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단 혼인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먼저. 자, 상속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똑같고. 자, 그래서 4번 나왔네.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근데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은 비과세 맞죠? 왜?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단, 이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니까 비과세. 옳은지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근무상형편. 수도권 밖. 그 두 개가 됐네. 그럼 항상 일반 주택을 팔 때 법조문이 뭐다? 3년 이내에 팔아야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뭐라 그런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1번이네. 자, 38번. 자,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자,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뭐만 해준다? 토건조. 과로를 조심해야 돼요. 승계조합원은 투기꾼 제외. 원조합원만 해준다. 그리고 2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은 최저 몇 프로야? 갈고 닦은 실력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요건이 충족됐을 때. 자, 그럼 몇 년? 10년. 그럼 1년에 4%, 40%죠? 그리고 2년 거주했으니까 몇 프로다? 사이는 8%. 그래서 10년 보유는 4%, 40%. 2년 거주를 아니 했잖아. 40%. 2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2년 거주하면 8%, 더하면 전체 적용률은 48%야. 근데 2년 거주를 안 하면 10년 보유만 했죠? 2%짜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를 적용해요. 요건이 불충족되면. 그래서 40이 아니라 몇 프로다? 20%로 떨어집니다. 요건이 불충족되면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곱한다. 답이 2번. 자,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5년 이내에 팔았다. 증여. 2월 과세. 누구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이거를 줄여서 증여자.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죠? 증여받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장특공제는 미등기 안 해주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는 딱 기본이 뭐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소득금액에서 연 250. 따라서 국내 토지와 주식을 팔면 500만 원. 소득별이니까. 만약에 토지 건물을 팔면 순서대로 연 250. 토지와 주식은 따로따로 계산해줘. 연 500. 국내 겁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39번. 자, 39번은 뭐를 물어봐? 양도세 계산 설명이다. 1번. 뭐와 뭐를 팔았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 1호 자산, 같은 자산이죠? 손해가 났다.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지만 만약에 토지가 아니라 주식이라면 없다로 바뀌네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에 배우자로부터 징여받았다. 우리 수없이 공부했잖아. 이거 2월 과세. 2월 과세는 증여세 처리,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에게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형과 동생이 3번입니다. 특수관계인 징여. 이거는 형과 동생,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문제죠. 그래서 이 3번은 뭐다? 증여세 처리. 환급하고 끝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현재가치 할인차금. 어디에서 먼저 공제를 받았나요? 어디에서? 사업소득 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죠? 그러니까 산입한 것은 뭐다?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은 이제 증여가 아니라 뭐다? 양도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띄어먹으려고 어떻게 양도했다? 미달양도. 그래서 조세, 양도함으로써 주세가 아니라 조세네요. 주세가 아니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에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어떤 때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3억 이상, 5% 이상. 그럼 얼마 차이 나나요? 4억 원. 그러니까 3억 이상에 들어가죠? 시가로 계산한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자, 40번. 자, 임대. 자, 임대다. 자, 1번 별성금. 어디서 임대났다? 주거용 건물.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 2채를 갖고 있다.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 그럼 전체 주택수는 2채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2채부터 과세하죠? 2채부터 과세한다. 옳은 지문.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하지 않는다. 전세는 3채부터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2주택. 갑돌이가 2주택이야. 갑돌이가 상가도 2개가 있어. 2개. 갑돌이가 그러면 주택은 항상 월세와 전세로 바뀌죠? 월세, 전세.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해. 그러나 전세보존금을 받으면 비과세. 그러나 상가는 무조건 전월세 과세한다. 이렇게. 그럼 이 지문은 상가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뭐를 받아서? 보존금. 보존금이 등장하면 기초, 뭐가? 보존금은 돌려줄 거잖아.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러니까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보존금. 산입한다. 만약에 주택을 물어보면 주택을 전세해놨잖아. 그럼 주택을 전세해놓으면 과세 안 한다. 주택을 물어보면 뭐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4번 고가주택. 자, 임대죠? 9억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따진다. 임대니까 안 판 거니까 기준시가. 왜 틀렸어요?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세 지문이네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 자, 5번. 주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비과세분을 판단해서 이거 무슨 뜻이다? 갑과 그 배우자 부부는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합산한다. 옳은 지문.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제 모의고사 해설 끝났네요. 자, 필수적인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자, 아무쪼록 이제 랜드프로 전국 수험생 여러분, 자,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의고사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